여러분, 대한민국은 이미 정치가 경제를 덮었습니다. 이제 야당까지도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주자고 이야기하니까 뭐 경제는 지금 어디로 갈란지 아무도 그 방향을 모르고 있어요. 나라 국가는 거덜났는데, 그래서 세금을 더 걷자고 정부가 종부세 더 걷는다, 뭐 부자 정세한다, 기업의 사내 유보금에 과세한다. 쉽게 말하면 별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간이 완전히 거덜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돈을 더 뿌리자 하니 이거야말로 경제에 대재앙이 덮쳤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5월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이 있습니다. 내후년 5월에는요, 5월에 가기 전이죠, 대통령 선거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아주 큰 이벤트가 결국은 우리 경제를 더 열악하게 나쁘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야당도 어쩔 수 없이 뿌리는데 동참을 할 수밖에 없다고. 정당의 최종적인 목표는요, 권력을 창출하는 겁니다. 기업의 최종적인 목표는 이윤을 창출하는 거라면 권력의, 정당의 최종적인 목표는 정권 창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권 창출을 위해서 사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잖아요. 기업도 마찬가지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잖아요. 물론 다 정당한 방법이어야 합니다. 정당한 방법. 문제는 정치는 스스로 정당한 방법을 입법을 통해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위험성이 훨씬 더 큰 거예요. 훨씬 더. 지금까지 여러분, 재난지원금 사실 이 총선을 앞두고 여당이 잘못 뿌렸어요. 쉽게 말하면 잘못 끼어진 단추가 앞으로 우리 경제에 어떤 큰 치명상을 입힐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1차 재난지원금을 뿌리면서 14조 3천억 원 전 국민에게 뿌렸습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최대 100만 원씩 뿌렸어요. 그리고 2차 재난지원금은 선택적 지원을 했지만 여기도 7조 8천억을 뿌렸습니다. 그야말로 말도 못하는 돈을 계속 뿌려대고 있는 거예요. 3차 재난지원금은요, 이번에는 야당에서 먼저 들고 나왔어요. 국민의힘이나 정의당에서 먼저 들고 나와서 자영업자나 위기가구에게 재난지원금을 지불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역전이 된 모양새죠. 정부와 여당하고 역전이 된 모양새예요. 여당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지금 방역이 먼저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예산 처리부터 먼저 하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청와대는 재확산 상황을 보고 편성을 하자,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은 청와대도 재난지원금을 주겠다, 여당도 야당도 주겠다 하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굉장히 빨라질 수도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년 1월에 추경을 해서 주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임대차 보호 3법이 나흘 만에 통과돼서 현장에서 시행된 걸 봤기 때문에 재난지원금 지금 마음만 먹으면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결정만 되면 사나흘 사이에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5차 추가 경전 예산도 편성이 되고요. 3차 재난지원금도 줄 겁니다. 이렇게 지금 모든 게 돈을 뿌리자, 현금 살포하자, 이게 쉽게 말하면 아주 입에
달고 사는 말이 돼버렸습니다. 입에 달고 사는 말이. 경기도지사도 그랬잖아요. SNS상에서 그랬나요? 예, 지역 화폐로 100만 원씩 개인당 100만 원씩 주자. 선진국은 다 개인당 100만 원씩 줬는데 대한민국은 40만 원 30만 원밖에 안 된다. 그래서 100만 원씩 주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문제는 여러분, 문제는 돈을 뿌렸을 때 효과잖아요. 돈을 뿌리면 그에 대한 효과가 얼마나 나타날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차 재난지원금 때 14조 3천억 원을 뿌렸고 2차 재난지원금도 7조 8천억을 뿌렸지만 이게 얼마나 경제에 도움이 됐느냐. 사실 도움이 반짝 효과에 그쳤다는 게 대부분의 이야기예요. 실제 지표로도 그렇게 나옵니다. 지표로도. 맨 밑에 나오는 거 보면 가계 이전 수지라고 있습니다. 이 가계 이전이라는 게 바로 재난지원금이에요. 1차, 2차, 3차 년도까지 보이는데 이게 0.21552입니다. 0.2152. 쉽게 말하면 여러분, 돈을 1을 풀었는데 실제 GDP 증가율은 0.21만 나타난다는 거예요. 0.2. 0.2 정도의 효과밖에 없다는 거예요. 3년까지 넘어도 0.27밖에 안 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면요. 1조 재정을 풀었는데 실제 GDP 국내 총생산은 증가 규모가 2152억밖에 안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돈을 뿌려도 실질적인 효과는 뚝뚝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정치권이 뿌리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 긴급재난지원금도 그렇고요. 그 외에도 엄청난 뿌리는 돈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효과가 그만큼 떨어진다는 거예요. 효과가. 여러분, 정부가 직접 투자하거나 정부가 직접 소비할 경우에는요, 1조를 만약에 뿌렸을 때 정부 소비는, 정부가 직접 소비하는 것은 GDP가 8,906억 원이 늘어나고요. 정부가 직접 투자를 했을 때 SOC죠. SOC. 예, 뭐 SOC나 이런 게 주로 투자라고 보자고요. 그러면 9,403억 원이에요. 1조 투자했을 때 GDP 증가율이 굉장히 큰 반면에 돈을 뿌리는 거는요. 예, 현금 살포를 하는 것은 GDP 증가율 여기에는 한참 못 미친다는, 그런데도 지금 계속 뿌리고 있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지금 정치의 재앙이, 저는 정치를 재앙으로 보거든요. 정치의 재앙이 경제 대재앙을 불러온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문제는 이 정치의 재앙이요, 이 경제만 덮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제의 대재앙만 몰고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정치가 사회 전반을 지금 그야말로 뒤덮고 있습니다. 뒤덮고. 과학계 원로들은요, 과학계 원로들은 과학이 정치에 덮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학계 분야별 전문가 800명을 회원을 둔 데가 있습니다. 이게 과실연이에요. 바른 과학기술 실천을 위한 국민연합. 여기서 이야기하기를 비과학이 과학을 압도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정치가 과학을 뒤흔든다 이런 얘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원자력. 아니 경제성 평가가 날이 가면 달라지는데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말이 가면 갈수록. 2018년 5월 3일 날은 3,742억 원이 월성 1호기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가동할 경우의 경제적 평가입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는 5월 28일까지 오면 131억까지 떨어져요. 아니 과학이 어디 갔냐. 과학이 실종됐다. 정치가 과학도 뒤덮고 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정치가 과학도 뒤덮고 있다.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예. 부산 가덕도 신공항은요. 예. 건설도 이제는 정치가 뒤엎다. 건설도. 뭐 이대로 가면 건설이 뒤엎겠죠. 김해공항으로 언제는 됐다고 했다가 이제는 안 된다고 하다가 그래서 가덕도 신공항으로 간다고 하다가 예. 그러면서 정부가 돈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또 여기저기다가 신공항을 다 짓겠대.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도 짓고 예, 가덕도 신공항도 짓고 새만금 신공항도 짓고 울릉도 공항, 백령도 공항까지 짓겠대. 백령도 공항까지. 이제 건설까지도 국가 건설까지도 예, 지금 정치가 덮고 있다는 사실 참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정치가 우선시 된다는 것은 권력이 우선시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는요 국가라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라는 개념도 대한국이라는 국민이라는 개념도 다 사라집니다. 이 와중에 사회가 웬 말이며 건설이 웬 말이며 금융이 웬 말이며 경제가 웬 말이겠습니까? 살아있는 것은 정치가 이렇게 득세를 하면 살아있는 것은요 딱 하나예요. 표예요. 표. 표가 있는 곳에 모든 것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표가 없는 곳에. 결국은 내 편한테만 신경 쓴다는 거예요. 내 편. 국가 시스템이 무너지든 예, 경제가 망가지든 사회가 어지럽든 부동산이 대혼란이 일어나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표에만 신경을 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죽했으면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의 대립이라고 보기엔 좀 그렇고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일방적인 찍어내기죠. 여당의 찍어내기,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의 찍어내기죠. 왜냐하면 이런 사안을 용인한 사람이 대통령일 거 아니에요. 이런 사안을 실제로 보고 있는 사람도 대통령일 거예요. 국가 시스템은 대통령이 운영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검찰총장이라는 그야말로 막강한 자리에 있는 사람을 직무 배제시킨다? 이것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 혼자 결정한다? 못합니다. 이거는 대통령이 반드시 예, 묵시적인 성인이든 성인이 있어야지 가능한 일이에요. 사상 초유의 일이 국가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는데도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이 사태는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나라 시스템이라는 것은 구조적이어야 됩니다. 이게 구조가 흔들흔들 한다는 것은요. 나라 전체가 흔들흔들 한다는 뜻이에요. 내년에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 그리고 후년에 대통령 선거 이 빅 이벤트 두 개를 앞두고 지금 나라가 흔들리고 예, 권력 창출을 위한 모든 활동들이 우리 경제에는 또 한 번의 대재앙을 일으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이요 인기 영합주의는요 나라를 더 힘들게 합니다. 제가 1984년도에 저도 대학을 들어가서 그 당시 대학은 데모판이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뭐 어느 누구와 상관없이 저도 이렇게 데모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저는 과연 이게 맞을까 안 맞을까 고민을 했었고요. 그 고민 끝에 예, 결국은 결단을 내렸죠. 나에게 필요한 것에 대한 결단. 내 탓을 먼저 하기 시작한 결단. 그게 제 의도하고 상관없이 군대를 가게 된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빨리 말입니다.
저는 그때 선택을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예. 뭔가 배우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지금이 바로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너무 혼란스러워요. 학생은 공부를 해야 된다. 이게 너무 꼰대적인 생각인가요? 저는 그렇게 결정을 했거든요. 대학 때. 예. 이 사회는 기본적으로 밝아야 되고 안정적이어야 된다. 경제는 성장해야 된다. 이런 게 제 생각이거든요. 국가 시스템은 공고해야 된다. 이런 게 제 생각인데 지금 모두가 흔들리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제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결론은 분명합니다. 대한민국은요. 분명히 그 자리에 있을 거고요. 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사람들은 대한국인입니다. 여러분이나 저고요. 여기는 어떤 정치적인 이념의 논리가 작동되는 곳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로지 국가의 어떤 발전과 국민의 안녕,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대통령은 권력에 너무 집착하는 건가요? 국가 시스템, 법치가 무너지고 있어요. 법치가. 그런데도 조용하고 가만히 있다. 이것은요, 포퓰리즘에 경제가 무너지는 거하고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습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